안녕하세요. 만약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만약에 교도소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박빅빅님의 무운을 빌어주신 덕분에 무사히가 아니라 다행히 큰 집과 작은 집의 사선에서 불구속 수사받기로 하고 살아 돌아온 박빅빅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박빅빅님의 한마디. 살면서 불구속은 처음이라며 세상 참 좋아졌다고 한다. 이건 뭐 구속 안 돼서 좋은 건지 아쉬운 건지. 자, 그럼 우리 김아무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둘째 날 아침 방송에서 김아무개 씨의 접견 준비를 하라고 한다. 기다리던 부모님이 오셨다. 아버지! 접견장에 들어가는 순간 잘했었노. 한편 울고 계시는 얼굴이 부모님을 반쪽이 보고 됐네. 아무개도 눈시울을 적신다. 오전에는 15분을, 오후에는 10분을 주는 짧은 접견 시간이 지나고 방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교도관으로부터 오후 검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점심을 먹고 난생 처음 검찰청에 조서를 받으러 갔다. 조서 받기 전 나는 병아리통이라는 좁은 방에 대기해야 했고 잠시 후 검사방으로 불려가 검사 사무관에게 조서를 받았다. 아무개 씨는 성실히 조서에 임했고 조서가 끝난 후 검사의 최종 검토를 마친 후 단순 사건인데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착실하게 살라고 한다.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는 살았구나 생각한 김아무개 씨는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착한 곳은 다시 교도소였다. 김아무개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재판받고 나가면 착실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검찰청에서 공소장이 날라왔다. 공소장은 재판의 시작을 알린다. 재판의 시작은 인정신문과 보통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판을 하고 다음 재판 기일을 잡는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검사가 규명을 하고 난 후 김아무개 씨의 최후 진술로 결론 전개로 마지막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기일의 판결을 선고한다. 교도소 안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사, 검사, 판사보다 똑똑한 수용자들이 많이 있다. 아무개 씨의 공소장을 이 방 저 방에서 돌려보더니 자기네들 입맛대로 구형량을 정하고 선고량을 정해준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자기들 재판은 내다보지 못하면서 남의 재판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 진짜입니까? 확률이 90%를 상회한다. 그 중에서도 보수들은 형량을 분석하며 담당 판사의 내가 왜 네 생각을 못했지? 이야, 이 전문가가 여기 있었네. 예를 들면 간혹 폭력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판사를 만난 폭력범은 법리적 다툼이나 합의 등의 이유를 들며 재판을 계속 연기하여 재판부의 인사이동 후 판결을 선고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김아무개 씨의 사전 형량을 분석해보니 대통령백보다도 좋다는 초범이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이슈화하는 점, 그리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재판받으면 나갈 수 있는 확률 50% 미만. 여기서 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와 같은 탄원서와 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매일같이 재판부에 아무개 씨가 반성문을 쓰면 나갈 수 있는 확률 95%라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구속될 수 있는 나머지 5%는 전날 판사가 부부싸움을 크게 해서 멘탈에 문제가 되었을 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오간다. 하지만 김아무개 씨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도소에서 꿈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꿈 못 깼다는 말은 아직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사정이 밝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다. 다시금 김아무개 씨의 재판 기일이다. 오늘 검사 구형은 징역 2년이 나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아무개 씨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께 고개 숙여 죄송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사건 당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2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TV에서 조금만 더 일찍, 만약에 내가 교도소에 간다면 영상을 준비해줬었더라면 오늘 저 김아무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 교도소 체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은 만약에 TV에서 늦게 영상을 올려준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재판부의 재량에 괘씸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김아무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최후 진술을 마친다. 이제 2주의 시간이 지나면 결전의 날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우리 방에 신입이 들어왔다. 드디어 막내 자리를 물려주는가 했는데 신입의 포스는 전혀 신입답지 않았다. 잠시 후 신입은 짐가방을 우당탕탕 집어던지고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우리 방에는 넘사벽 노란 명찰 형님이 계신다. 접견을 다녀온 노란 명찰 형님이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하였다. 남다른 보스의 신입도 금세 순한 흰둥이로 변했다. 이 사태를 놓고 박빛빛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노란 명찰 전만은 진빼이다라고. 크크크. 요즘 인권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 교도소 내에서 노란 명찰 형님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방 사람들 위해서 돈 쓸 거 다 쓰고 대우 제대로 못 받는 건 고사하고 한 번씩 방 사람들이 조작 면담을 통해서 노란 명찰을 모사해서 독방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노란 형님들도 몸을 사리기 시작했고 수용자들만의 규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 지역 좋아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방에 있는 노란 형님은 진페이라고 했다. 거참 힘들게도 사는구나 싶다. 억겁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판결 선고날 아침이 밝았다. 선고 당일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는 또 다른 교도소의 미신이 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미역국이다 진짜. 아니냐고. 그때 노란 명찰 형님이 오늘 선고받는 나를 위해 미역 기각을 외친다. 너무 멋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준 건 처음이다. 어이 김 사장님, 오늘 재판받고 나갈 테니 걱정 말고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소. 그동안 함부로 대한 건 교도소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거니 이해하란다. 우와, 이 사람 진짜 진빼이 맞다. 왈칵 눈물이 난다. 나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노란 형님한테 처음으로 사는 곳과 나이를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에 살고 나이는 나보다 5살이 어리단다. 젠장 크크크. 방 사람들과 인사를 마치고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가는 길. 꼭 나가게 해달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내가 아는 모든 님들께 기도를 했다. 사실 나는 무교다. 하지만 간절하면 찾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을 오늘만은 믿었다. 믿고 싶었다. 재판부의 주문이 이어졌다. 피고인 김아무개는 최근 급증하는 음주 사고를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김아무개는 생각했다. 싸늘하다. 뭔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차장님! 같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재판부의 입에서 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만약에 TV에서 사전에 영상을 올려주지 않아 교도소 생활을 알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에 처한다. 또한 만약에 TV 구독 후 1편부터 정주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김아무개의 재판은 끝이 나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노란 형님들은 대부분 사가 보인다. 그리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이란 걸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를 통하여 과거를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또는 현재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만약에를 통해서 예측해보고 주의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후, 오늘 재판에서 우리 김아무개 씨에게 실형을 주고 기결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도 생각해보았지만 고생 많았던 김아무개 씨. 내 맘대로 집에 보내주는 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박빛빛님의 솔직 담백한 기결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